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글도 있고 영어도 좀 있죠. 우리가 영어 읽는 방법 배우고 있는 와중에 여기 보시면 우리 언론에서 또 뉴스에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 대화할 때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 제가 30단어 모아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영어 읽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MZ세대라든지 디카페인, MBTI, 스미싱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유하면서 쓰는 영어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한번 쓱 읽어보시면은요 30개인데 이 중에서 한 내가 20개 이상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거 들어는 봤는데 뜻은 정확히 몰라요, 한 10개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쉽게 강의할 테니까 한번 쓱 듣고 흘리시고 나중에 한번 또 들으시면 금세 외워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천천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말 MZ세대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제 채널에서 이 MZ세대 내지는 MZ세대라고 하죠. 설명을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치 하나의 표준어처럼 쓰이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쉽게 20대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이게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거랑 Z세대라고 하는 게 합쳐져서 MG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85년생부터 04년생인데 저도 여기 포함돼요. 요거 뭐 그냥 한국 나이로 치자면 20대 또 안 된 20대 완전 초반 친구들부터 20살부터 뭐 저기 거의 40대 다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너무 넓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20대, 30대 후반까지를 MG라고 묶었지만 요새 언론에서 쓰이는 거 보면 그냥 젊은 사람들. 사실 옛날 때도 뭐 X세대라는 말도 있었고요. Y세대라는 말도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처럼 젊은이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특히나 요즘은 20대들을 부르는 말을 MZ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MZ세대 뭐 내지는 MZ세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20대 젊은 친구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 인스타라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 요거 엄청 많이 하죠. 우리 맛집 가면 다들 음식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지 가면 여성분들 사진 많이 찍으시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옛날 때 저 어릴 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다가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진들을 올리고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죠.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친절한 영어 교실 있죠, 요거? 요것도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건데 아주 간단한 영어 읽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점점 포스팅의 레벨을 높여갈 텐데, 인스타그램 요새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이제 막 시작했고, 요즘 사람들은 이렇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 쓰잖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안에 DM, 이거 뭐 다이렉트 메시지인데요. 그냥 문자 같은 거예요. 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거기서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 말고. 그래서 세대가 계속 변하고 있다. 저기 아들들이 자꾸 사진 찍어서 어디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또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브런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브런치는 언제부턴가 그냥 표준어처럼 많이 쓰이게 되었죠. 브런치의 앞에 있는 B는요, 아침을 뜻하는 영어 breakfast에서 B를 따왔고요. 뒤에 있는 런치는요, 점심을 뜻하는 런치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침이랑 점심이 결합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겸 점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 겸 점심으로 김치전을 먹어요. 아니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는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브런치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브런치라고 아침 겸 점심을 동시에 부르면서 대부분 먹는 음식은 서양식이 많습니다. 뭐 저기 팬케이크라든지 토스트 구워서 거기 뭐 잼 발라서 블루베리랑
베이컨도 굽고요. 요런 식으로 서양식 아침 식사를 아침 겸 점심쯤 먹는 거 요즘 사람들이 브런치다. 브런치. 브렉퍼스트와 런치가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비건이라는 말이고요. 이 비건이 채식주의 일종이라고 써놨어요. 네, 풀만 먹는 거죠. 뭐 사실 채식주의도 나누자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고기도 안 드시고 유제품까지 뭐 달걀도 안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기만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거 되게 복잡하게 나뉘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을 비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비건이 적용된 식사뿐만 아니고 레스토랑도 식당도 많고요. 아니면 뭐 몸 씻는 뭐 얼굴 씻는 거, 샴푸하는 거, 몸 씻는 거 다 동물 실험 안 하고 비건 방식으로 만든 것들이 인기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TV에서 점점 더 비건 많이 나올 건데 이 비건은 뭡니까? 채식주의 하는 사람이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은요. 태블릿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도 이제 밖에 태블릿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올 걸 깜빡했는데, 우리 아이패드 내지는 갤럭시 탭 있죠? 한 요만해서 여기다가 유튜브도 보고,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볼 수 있는 좀 가벼운 가지고 다니는 터치 핸드폰 내지는 터치 컴퓨터 내지는 제가 큰 휴대폰이라고 써놨는데, 휴대폰이랑 컴퓨터 중간 사이즈 것들을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저희 뭐 친절한 영어 교실 요것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태블릿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뭐 머지않은 시점에 태블릿이랑 같이 보실 수 있는 거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6번째 나온 거 디카페인 요거는 좀 별표치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아주 좀 이른 아침에 강의를 찍고 있는데 커피에도 종류가 참 많죠. 우선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아메리카노입니다. 이 아메리카노는 뭡니까? 칙칙칙해서 에스프레소를 고온 고압에 쫙 뽑아서 에스프레소랑 물 섞어 마시는 거고 저는 요거는 이제 사실 드립 커피 같이 좀 뭐랄까 그냥 원래 미리 만들어진 커피 쭉 따라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요게 아마 오늘의 커피로 팔리고 있을 텐데 그 아메리카노보다 이 오늘의 커피가 그 뭡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인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드립커피 먹으려고 하고요. 또 카페인 많이 드시면 잠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를 디카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decaf라고 하고요. 한국에선 디카페인이다 라고 해서 카페인이 없는 커피, 물론 디카페인 커피에도 아주 소량의 카페인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1%에서 2%라니까 크게 그죠? 카페인 몸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 텔레그램이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뭔가 범죄랑 관련되어 있을 때 텔레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 텔레그램이 그냥 모바일 메신저예요. 저도 아직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다만 이 텔레그램이 비밀 대화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비밀로 대화하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면 이 외국 회사다 보니까 잘 안 준대요. 자료를. 그래서 뭐 범죄라든지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서 뉴스상의 텔레그램이다 많이 나오는데요. 비밀 대화 기능이 있는 그냥 좀 비밀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쓰는구나 정도로 한번 쓱 듣고 빠뜨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luxury라고 하는 단어 한국말로는 럭셔리가 나왔죠. 사실 이제 이 럭셔리라고 하면 호화로움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갔어요. 저기 있는 뭐 외국에 있는 아주 작은 여인숙 내지는 모텔 가면 이거 럭셔리 합니까? 아니에요. 5성급 호텔 딱 들어갔는데 천장 빡 높고 그 위에 막 어마어마한 조명부터 시작해서 바닥에는 멋있는 대리석 깔려 있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맞아줍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럭셔리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호화로운 것들 이야기할 때 와 정말 럭셔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럭셔리, 뭐 표준어처럼 우리 야 되게 호화스럽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적 있습니까? 잘 얘기 안 해요. 뉴스에서나 호화 생활을 누렸다. 뭐 어떤 범죄 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지 일상생활에서 우리 보통 럭셔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요. 이 친절한 영어 교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거 뭐냐면 그 7권의 책으로 별도의 사이트에서 380개의 강의가 이미 미리 올라가져 있어요. 완전히 영어 초보자분들, 영어를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을 가정해서 영어 읽기, 기초 문법, 또 여러분 체계적으로 쌓아야 될 기본기 다지는 수업입니다. 아, 나 영어 빨리 잘하고 싶은데 영어 빨리 잘하려면요? 어려운 거 수업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영어를 예전에 아예 안 배우셨다. 아니면 배우셔도 30년 이상 지나서 아예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만든 거고 요것보다 빨리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 튼튼히 다지시면서 보시고 책으로 복습하시고 하면 참 좋고요. 요거 친절한 영어교실 보신 분이 이렇게 후기 남겨주셨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는 싶었는데 시작하는 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이지쌤을 알게 되어 이거구나 하고 뇌를 탁 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친절한 영어교실 수강 신청하고 듣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영어가 즐겁다는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이니까요 라고 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누구나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학생이라서 시험을 봐야 해서 하는 공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쌓입니다. 스트레스 쌓이죠. 근데요, 버텨야 됩니다. 왜요?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버티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가 TV 보고 있으면 TV 꺼.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돼서 하는 공부는요, 목적이 있더라도 그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즐겁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즐겁게 안에 포함된 것은 작은 성취감이에요. 내가 어떤 걸 알아가고 잘 알고 내가 그걸 알았다 끄덕끄덕이라는 그런 작은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재미를 느껴야 오래도록 공부할 수 있고 오래도록 공부해야지만 언어는 발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일본어 공부했었는데요. 2년이나 공부하고 수능 시험도 치렀어요. 아예 안 쓰니까요. 제가 일본어에 흥미를 느낄 게 없어서 지금 그 글씨 있죠? 가타카나, 히라가나도 까먹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ABC인데요. 그래서 즐거움을 좀 느끼셔야 되고요. 다음 장이요. 네, 후기 마무리죠. 너무 즐거운 게 처음이었대요. 이지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간단한 회화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셔서요. 내가 간단히 영어로라도 누구랑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다음 장 보면요. 저희가 하나씩 도와드릴게요 라고 써놨습니다. 저희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카드 결제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들도 전화해서 저희가 상담해서 도움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네, 다시 한번 강의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요. 그 다음 단어는 meal kit예요. 영어로 meal은요, 식사고요. kit는 우리 코로나 검사 키트 있죠? 코 쑤시는 것도 있고요. 그거 쑤신 거 용액에 넣어서 뿌려서 촉촉촉촉 짜는 거 있죠. 뭔가 이렇게 세트로 된 것들을 우리는 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더 밀키트가 많아지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키트, 배달 음식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부대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햄도 들어있고요. 야채도 들어있고 소스까지 들어있어서 집에서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뭐 부대찌개만 있습니까? 닭백숙도 있고요. 별의별 요리 다 있죠. 별의별 요리들 다 있는데 왜 이런 게 많아질까요? 음식하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맨날 밖에서 먹고 또 혼자서 요리하려고 그러면 1인분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인분, 2인분에 맞춰서 포장돼서 나온 제품들이 많다. 그것들을 우리는 밀키트라고 부른다. 다음에 있는 거는요. 블루투스예요. 우리 길거리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이 연결되지 않은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그죠? 이렇게 헤드셋 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그래요? 내 핸드폰이랑 요 이어폰이 블루투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핸드폰이랑 요새는 그 아까 배웠던 태블릿도 연결이 아주 잘 됩니다. 뭘로요? 블루투스로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끼리 통신하는 기술을 우리는 블루투스라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대부분 다 비행기 모드 있고요. 또 우리 전화되는 안테나 켜져 있는 표시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개가 와이파이 잡는 거랑 블루투스 잡는 거 있어요. 와이파이는 요런 모양이 있고요. 블루투스는 이렇게 이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키셔서 무선 이어폰 착용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동차에도 요새 타면 내 휴대폰이랑 자동차랑 자동 연결돼요. 왜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딩크족 이야기가 나오네요. 요새 사람들이 딩크 얘기 많이 하는데, 원래 딩크족은요, 제가 밑에 써놨어요. Double income, no kids 에서 앞에 있는 거 한 글자씩 따온 거예요. 더블 뭐죠? 더블, 2배예요. income은 수입입니다. 수입이 2배래요. 맞벌이 하는 가정인데요. No, 없답니다. kids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맞벌이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을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부른 거죠. Double income, no kids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딩크족이다 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요즘은 출산율 너무너무 낮죠. 한국에서는요, 굳이 맞벌이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을 딩크족이다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제분들께서 나는 결혼해서 애기 안 낳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직업 멀쩡히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아이 안 낳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타겠죠. 근데 뭔가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뭐 내 스스로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사람마다 있는 것 같고, 아이 낳지 않는 부부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있는 파이어족도 있어요. 파이어는요, 우리 불을 나타내죠. 원래는 fire가 이제 불인데, 요것도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거에서 앞에 글자 따온 거예요. 뭐냐면 financial, 재무적으로, 경제적으로 independence, 독립한답니다. 그리고 retire, 은퇴를 early, 일찍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은퇴를 일찍, 특히나 40대 된 다음에 50대 되기 전에 40대를 전후해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생각만 해도 좋겠죠. 돈을 좀 젊을 때 많이 벌어서 또 극단적으로 돈을 많이 아껴서 일찍 은퇴하는 사람, 요새 젊은 사람들의 꿈이 이 파이어예요. 파이어족 되는 거. 근데 일을 아예 안 하고 살면 행복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파이어족이 점점 더 유명해진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CG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CG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을 뜻합니다. Computer Graphics 해서 컴퓨터의 C, Graphics의 G.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영화를 정말 많이 만들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아바타 2,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뭐 그런 영화들,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요새 컴퓨터 그래픽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경도 하고요. 실제로 배우 얼굴의 피부 같은 것도 동영상인데 깨끗하고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쓰면 좋지만 요거 귀찮아서 그런지 요새 미디어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그냥 CG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CG는요,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구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키오스크입니다. 이 키오스크는 대부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가게, 아니면 요샌 식당에도 주문할 때 키오스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키오스크 쓰기가 매우 불편해요. 그냥 사람 찾아가서 저기요, 여기 라면 하나랑 치즈김밥 하나 주세요. 주문하면 쉽습니다만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 무조건 더 많은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요새 마트 같은 데 가면 셀프로 척척척척 계산하는 경우 많죠. 네, 점점 인건비가 비싸지고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키오스크들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뭐 신문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젊은 저 같은 경우야 몇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누를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 나이 때 계신 분들이 요거 누르면서 진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좀 없는 키오스크 있는 매장 가서 열심히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런 무인 주문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이야기한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나와 있어요. 온라인은요, 인터넷이랑 연결된 상태를 뜻하고, 오프라인은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대말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밑에 써놨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미팅이 있어. 아니면요, 내일 오프라인 미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은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온라인 상태로 만나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건 무조건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지쌤이랑 뭐 어디서 길 가다가 오프라인으로 모임이 있다. 아니면 이지쌤의 오프라인 강의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이 모여서 실제로 대면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 오프라인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온, 오프. 우리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도 온 하면 켜고요. 오프 하면 끄는 거예요. 인터넷이랑 라인, 눈엔 안 보이지만 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온 하면 연결이 된 상태고요. 오프는요. 연결을 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AI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rtificial, 사람이 만든 뭔가 인공적인 intelligence, 지능에서 앞에서 AI라고 따왔는데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계속 AI다, AI다, AI다 하면 그냥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이 AI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 챗 GPT라는 녀석 때문에 그래요. 저도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길래 챗 GPT 깔아서 이 챗 GPT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가야 될 길이 조금 있긴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좀 전문성 높은 믿어도 될 만한 답변을 내어줍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검색할 때 네이버에다가 물어봤었는데 이 네이버에다가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 예를 들면 맛집 아니면 뭐 어떤 건강과 관련된 걸 물어보게 된다면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를 알려줄 듯 하고 끝나버립니다.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간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본 조회수를 기준으로 딱 보면 대부분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영상이 좀 길죠. 그래서 바쁠 때는 챗 GPT에다가 물어보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야? 챗 GPT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 AI라는 건 더 점점 더 여러분께 누군가 많이 AI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젊은 친구들 정말 많이 쓰는 MBTI라는 게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뭐 소개팅 자리에 나간다고 치면 소개팅 자리에서 보통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혈액형 우리 A, B, O 딱 4개 있죠. 그 4개를 유형별로 나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형인데, 뭐 O형은 뭐 좀 둥글둥글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많고, A형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하고, B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원하는 걸 좀 뚜렷하게 주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일본에서 혈액형으로 사람을 분류했던 게 우리나라에 와서 한 20년 정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게 피가 어떤 혈액형이 흐르느냐에 따라 성격을 나누는 건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온 게 MBTI예요. 사실 이건 나온 지 꽤 오래됐을 텐데 이거 MBTI 사람 이름이거든요. 앞에 M이랑 B 요거 다 사람 이름인데 어쨌든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뭐랄까? 뭔가 이렇게 좀 등수나 이렇게 분류로 나누어서 어딘가에 소속되면 마음이 좀 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격도 16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MBTI 검사라고 쳐서 인터넷에 나오는 거 가서 한번 클릭 해보세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는데 예전에 거 찾아보니까 제가 변론자 형태였다가 지금은 경영자 형태로 조금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ESTJ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S랑 J는 계속 바뀌는 것 같고 첫 번째, 세 번째 있는 외향적이고 되게 저는 사실 감정보다는 좀 논리적인 사람이다. 요거는 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너 MBTI 뭐야? MBTI 뭐야?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아들한테, 딸한테 MBTI 검사해보고 나 MBTI 뭐야?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들, 딸이 엄청 재밌어 할 거예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 16가지 유형을 다 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호캉스가 나와 있어요. 자, 호캉스는요, 호텔에서 바캉스 보내는 걸 호캉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비싼 돈 주고 호텔 가서 하루 이틀 왜 자고 와? 잠은 집이 더 편한데? 네, 잠자는 건 물론 호텔보다 집이 더 편합니다. 집에 딱 나한테 맞는 베개도 있고, 이불도 있죠. 근데 이제 가끔, 뭐랄까요? 집에서 쉬다 보면 집도 이제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늘 낯설지 않은 편안한 환경이잖아요. 좀 괜찮은 호텔 가서 멀지 않은 도심이라도 가서 호텔 딱 이렇게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딱 들어가서 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수영도 하고 근처에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호텔 경치도 보면서 하룻밤 탁 자고 나오면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 생기고 나서 갈 데가 막 없다 보니까 호텔 가서 자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최근에는 호캉스 가본 적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 그냥 별일 없이 호텔 가서 휴가 즐기고 오는 걸 호텔에서 바캉스 간다 해서 호캉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보면 PP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PPL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영화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다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가 다 뭐 예를 들면 벤츠예요. 그럼 그 벤츠에서 협찬한 거거든요. 회사가 나오는데 회사에서 맨날 똑같은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런 게 PPL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우리 라면 맛있어요. 라면 탁 하는 거는 직접적인 광고죠. 근데요, 간접 광고는 뭡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 안에다가 녹여놓는 걸 PPL이라고 한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넷플릭스라고 나와 있는데 넷플릭스 요새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넷플릭스 잘 켜서 보시는 것 같아요. 워낙 많아졌죠. 요거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 가입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10,000원 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볼 수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넷플릭스가 워낙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넷플릭스 이외에 애플에서도 내놨고요. 또 디즈니에서 디즈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 같은 거 이용해서 디즈니에서도 내놨고 한국에서도 뭐 맞죠? 웨이브랑 뭐 왓챠, 티빙 이런 것들 동영상 볼 수 있는 돈 내고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저는 넷플릭스에서만 돈을 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짱이죠. 유튜브 키면 뭐 1시간, 2시간 금방금방 가고요. 그래서 동영상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TV에도 깔 수 있고 또 핸드폰에도 깔 수 있다. 그냥 넷플릭스다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요. season이라고 한 단어 있어요. 한국말로 보통 시즌이라고 하는데 시즌은 원래 계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4개의 시즌, 4 seasons 하면 spring, 봄, summer, 여름, 가을은 fall 내지는 autumn이라고 하죠. 겨울은 winter라고 하는데 이 4개의 시즌처럼 계절처럼 뭔가가 이렇게 어떤 어떤 그런 게 오면 시즌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밑에다가 써놨죠. 벚꽃 시즌이에요. 그럼 뭡니까? 벚꽃이 하얗게 멋있게 피는 걸 벚꽃 시즌이다. 또 뭐 세일 시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까 배웠던 넷플릭스에서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시즌으로 나누기도 해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 해서 1, 2, 3 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는
점점 다른 이야기를 싣기도 해요. 그래서 시즌은 어떤 걸 특징으로 나눈 뭐 계절 같은 거다. 그냥 계절이라고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딩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코딩은 요새 어린아이들 코딩 학원 같은 데도 많이 보내거든요.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요거 좀 복잡하겠죠? 유튜브를 만드는 것도 코딩을 해서 만든 거고요. 어떤 프로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이런 거 다 컴퓨터로 다다다다다 입력해서 컴퓨터의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입력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을 코딩이라고 하고요. 이 코딩은 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요새 아이들한테 코딩 학원들 같은 경우들도 많이 보내거든요. 나중에 크면 컴퓨터가 중요해지니까 저 어릴 때는 컴퓨터 학원 가서 MS-DOS라는 거 배웠거든요. 띡띡띡 윈도우 말고. 저 어릴 때 그런 거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학원 가서 코딩 같은 거 배운다. 컴퓨터 프로그램 아주 간단한 거 만드는 왜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1번을 누르면 딱딱딱딱딱 해서 요런 결과값을 도출하고요. 누가 2번을 누르면 딱딱딱딱 해서 요런 결과값을 논리에 맞춰서 도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수학 배우고 논리력 키우는 데 좋기 때문에 많이들 보내시는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세단이에요. 여러분 세단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승용차를 뜻합니다. 물론 이 세단이 한국에서는 좀 고급 승용차 느낌이 세단이 있어요. 뭔가 한 그랜저급, 에쿠스급, 또 제네시스급은 돼야 세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검정 색깔 세단을 타요.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죠? 하지만 원래 이제 영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 세단은요. 조그만한 우리 옛날 때 티코, 프라이드 이런 녀석들도 세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류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렇게 빠진 녀석, 승용차는 세단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녀석은 다른 자동차 종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얄쌍하게 빠진 건 세단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녀석들 있죠. 그 녀석들은 SUV라고 해요. 이거 영어로 보자면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할 때 유틸리티 하면 유용성 있게 다양한 용도로 쓰는 vehicle, 자동차, 교통수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용차는 트렁크가 별로 넓지는 않죠. 다만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아웃도어 활동, 야외 활동 많이 하면서 승용차보다는 트렁크 넓은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승용차를 제가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다 처음에 이제 아이 때문에 차를 샀어요. 아이가 생길 때까지만 해도 뚜벅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제가 처음 샀던 차가 스포티지였는데 스포티지 보면 별로 비싸진 않지만 승용차 사이즈지만 뒤에가 높아요. 그 트렁크가 좀 크죠? 그런 녀석들 우리 SUV라고 하고 투싼, 스포티지 더 큰 차, 팰리세이드 이런 것들 SUV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알아볼 단어는 컨디셔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컨디셔너 언제 써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컨디셔너가 뭔데요? 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린스라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샴푸랑 린스랑 세트로 썼습니다.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가끔 린스 칠하면 그죠? 머리가 기름기 있어진다라기보다 보들보들해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린스를 쓰는데요. 이 린스라는 말은 좀 맞는 말은 아니고 보통 우리 영어로 컨디셔너라고 해요. 이 앞에 컨디셔너에서 들어가 있는 컨디션은 우리 컨디션 하면 뭡니까? 숙취해소 음료, 술 먹고 술 잘 깨는. 실제로 술 먹고 술 잘 깨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의료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차라리 술을 한 잔 조금 먹어라 라고 하시는데 술 먹고 컨디션 먹는 건 뭐죠? 네, 우리 컨디션 좋게 하려고 먹는 거예요.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 같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조건도 있고요. 아니면 내 몸 상태도 컨디션이 있겠죠. 컨디션을 좋게 하는 걸 컨디셔너라고 해요. 그래서 air, 공기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에어 컨디셔너는 우리가 줄여서 에어컨이라고 해요. 시원하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컨디셔너가 되겠습니다. 바르시면 이제 보들보들해지겠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단어 4개 남았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헐떡거리냐면 뭐랄까 제가 영어 강의할 때보다 이 개수를 30개를 해야 되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코도 좀 막히는 것 같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좀 천천히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장에 있는 단어는요. 스킨이 됩니다. 여러분 스킨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네. 세수하시고 물로 된 거 가장 먼저 바르시는 거 스킨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밑에 써놨죠. 스킨 화살표? 네. 토너예요. 원래 우리가 스킨이라고 표현하는 녀석은 토너라고 표현해야 맞고요. 물론 이제 화장품 사러 갈 때 스킨 어디 있습니까? 스킨 주세요 하면 잘 알아듣지만 직원이 토너요? 라고 되물을 때가 있어요. 토너가 뭐예요? 토너가 스킨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스킨은 뭘 뜻하느냐? 피부를 뜻해요. 스킨은 피부 내지는 껍데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다가 뭘 바른다라고 할 때 스킨 케어 제품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케어는 어떤 거 이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스킨이라고 한다. 그 밑에는 트러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요건 한 번도 못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고 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고 처음에 트러플이라고 해서 트러플 뭐야?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네 라고 하는데 자꾸 트러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몇 년 전에 찾아보니까 트러플이 서양 송로버섯이더라고요. 송로버섯이 뭡니까? 네, 먹어보시면 이제 아시는데 향이 좀 특이하고 좀 진기한 요리 재료로 취급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생으로 된 트러플은 먹어본 적이 한 번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트러플 향이 나는 그런 파우더, 가루로 된 거라든지 이제 물 같은 걸로 좀 젤리 같은 걸로 된 걸 음식에다 넣어서는 먹어봤는데 향이 좋아요. 그래서 편의점 가도 요새는 트러플 향 나는 거 많고요. 음식점 가도 트러플 향 나는 거 많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향이 트러플이구나.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마치 MZ세대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이 트러플 역시도 많아질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이고요. 첫 번째 배워볼 단어는요. 스미싱이에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문자 보이스피싱입니다. 요거요.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랑 동갑입니다. 멀쩡하게 똘똘한 제 친구가 스미싱 비슷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그 친구는 부모님이 뭐였죠? 김치냉장고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검색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한 12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어떤 사이트에서 100만 원에 싸게 판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이었고 또 후기도 많이 있었어요. 100만 원에 싸게 사서 너무 좋아요. 막 사진도 찍어놓고 그죠? 요거 좋아요. 요거 배송도 빠르네요. 좋습니다라고 막 쓰여 있는 거예요. 친구가 20만 원이나 아낀다고?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현금 입금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입금했고 다음날 이게 잘 오나 봤더니 그 사이트가 없어졌대요. 이게 웬걸? 사기당해서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게 어디 부천을 거쳐서 지금은 부산경찰청에 가 있다고 합니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당하고 가끔 저도 혹하는 거 보면 해외에서 70만 원이 결제됐답니다. 70만 원 결제한 적 없는데 사기인가? 그러니까 문자로 뭐가 와요. 본인 인증하는 거 말고 문자로 뭐가 왔는데 파란 색깔로 어디 클릭하세요 할 때는 클릭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그죠? 클릭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 클릭하면 내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깔려서 사기칠 때 있잖아요. 내가 경찰서에다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다가 은행에다 확인 전화하면 그 전화가 선이 쭉 따져서 그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간대요, 전화가. 그래서 실제로 70 몇억 원을 사기당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역사상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수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거 이런데, 다른 사람 대본 알아요. 그거 사기예요. 딸한테, 아들한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핸드폰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경찰서에 또 다른 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금융감독원, 경찰서, 또 뭐 검찰에서 연락 올 일 없습니다. 뭐 서울지방검찰청 아니면 중앙지법 뭐 이런 데서 막 연락 우리한테 올 일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건 경찰 수사를 마치고 나서 검찰로 넘어가는 거고 전화 잘 안 와요. 그죠? 서면으로 우체통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로도 요새 사기치는 건 많이 온다. 문자 이상한 거 오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단어 글로벌은요. 이 글로벌이 세계적인 내지는 지구의라는 뜻이에요. 요거 쓰인 지는 뭐 20년도 넘었죠. 저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글로벌 인재를 막 키워내는 학교다 뭐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어 수업 많이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 글로벌이란 단어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 전 지구적인 무엇 글로벌 인재? 뭐요?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저기 뭐 싱가포르 가서, 선진국 가서, 호주 가서, 아니면 뭐 중국, 일본 가서 너희들의 능력을 펼쳐 한국인의 역량을 보여줘! 라고 하는 거 글로벌 인재라고 이야기하겠죠? 글로벌 이슈는 뭡니까? 뭐 마치 작년에 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원래 터키라고 했던 튀르키예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전 지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거리들을 글로벌 이슈라고 하죠. 튀르키예 지진도 정말 잘 뭐랄까요? 잘 회복하고 또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많으신 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수업은 요 정도 하려고 하고요. 40분 조금 넘는 수업인데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특강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어 읽는 거로 같이 넘어가다가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좀 강의해 주세요 하면 30개는 좀 많고 한 25개 정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랑 강의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